위생과에 얼마나 근무하셨는지요? 예, 보통은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약 1년 정도면은 이제 보직 변경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임 개장 때 갔기 때문에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관내 관리 대상 업소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일반하고 휴게 음식점이 한 15,000개, 그리고 단란주점이 한 800개, 그리고 유흥주점이 한 30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생과 직원은 몇 명이었고 다 관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 위생과 직원이 식품 1개, 식품 2개 합쳐서 약 15명 정도였는데, 15명이 15,000개 정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 것들만 소화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업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라는 단속이 있고, 그 후에 업무는 이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소송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생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사업자들에게 어떤 비법 전수 등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뭐 페스티벌 같은 거는 거의 엄두도 못 내고 업무 속에 일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소 단속은 어떤 경우에 나가는지요? 실태조사는 보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실태조사가 있고, 민원 발생이 되면 수시 또는 불시로 가는 실태조사가 있고, 정기 실태조사는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500개에서 1000개소를 실질 감사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걸 나눠서 가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시 또는 수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태조사에 대한 진행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우선 조사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선정은 랜덤으로 한다든지, 또는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업소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계의 전반적인 소식이나 아니면 개별 업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득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합니다. 위생과의 업무의 특성은 지도 단속은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그 후의 조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담당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루틴하기도 하지만 소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이나 아니면 이런 준비는 생각보다 더 철저히 하고 간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단속 시 구체적인 단속 요령 같은 것이 있는지요? 예, 그 실태조사를 가게 되면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우리 업소는 샅샅이 뒤졌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우선 그 조사의 방법 또는 절차 등이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요. 예를 들면 현장에 도착하면 명령서라는 공문을 우선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 그 상황이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만 이제 현장 단속 직원들은 만약에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다 그러면 졌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뭐 이렇게 심하게 하냐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지청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라는 그런 윗사람들의 질책이 약간의 문제는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소한 것이라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소한 게 적발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관어사업이라는 특성이 행정적인 또는 형사적인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제로를 위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매뉴얼, 서비스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직원들과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것이 뭐 청소년 주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한번 실현해보는,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실태조사를 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태조사 관련 공문과 조사자의 신분 확인을 해주시고,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녹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에서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쓰기 위해서 녹음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조사의 전 과정을 녹음해서 담아놓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확인서 작성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차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이 법에 위반했다는 내용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잘못을 인정하는 자인서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확인서를 자인서로 인식해 가지고 모든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용어를 써주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죄제도와 관련돼서 심판이나 소송에 가서 결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가급적이면 확인서 작성보다는 체증을 해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잘 안 먹힌다 그러면 확인서 내용은 써주되 사실만 써줍니다. 무엇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함,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정확히 기재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